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경주가 점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째 1호 경주는 그야말로 폭탄 배당으로 특성급이 진행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화약고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특성급 경주, 13경주 같은 경우는 2기주의 윤영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특성급 2기주 첫 승을 거두면서 480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15경주는 김민철을 복승의 중심으로 이재림과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재림이 젖히기 나섰고 김민철이 마크로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경주가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이재림 우승, 김민철의 2차권 진입으로 쌍승은 314배가 발생됐습니다만 복승 중심으로 돌아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101배라는 복승 배당 적중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성급 경주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즘 특성급 경주를 화약고처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변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당혹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선 12경주 임채빈이 강축이죠. 문제는 후차권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노련한 홍희철, 임채빈이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빼앗는다면 임채빈의 뒷자리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 최래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이성용하고 최병일하고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비파업인 2번, 3번, 6번, 7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가 금일 가장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관희가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돼요. 그렇다고 문희덕이 김관희와 호흡 맞춰 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전영규도 최근 죽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박병하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경주 정종규가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데 손경수의 시속감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하락세인 정종규, 최근 기세가 좋은 손경수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16경주도 호락호락한 경주가 아니에요. 공태민, 박용범, 김희준의 경합인데, 문제는 김영수가 과연 김희준 앞선에서 땡겨줄 수 있느냐, 김영수가 과연 어떤 선수 앞선에서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경주도 결코 쉽지만 않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임채빈, 문희덕,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채빈, 문희덕,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김관희하고 최동현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관희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주도해 나갔고, 최동현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민배, 김주호, 신동현, 권혁진, 김영수, 박준성, 유경원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고전했었던 김민배가 나름대로 양원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영수는 대열을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손경수, 임채빈, 김형모, 윤진규,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경수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지만 반바퀴 젖히기 나섰던 임채빈을 막아내긴 역부족이었었고, 김용모는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병하, 최병일, 최래선, 이성용, 김주석, 유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병하가 선행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래선과 이성용은 간격을 두고 출발하면서 차신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래선하고 이성용이 특성급 12경주에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 나란히 자리 잡고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민호, 문희덕, 한탁희, 정종교, 공태민, 원신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호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갔고, 문희덕이 반바퀴 젖히기로 2차권, 정종교가 4코너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후보 선수인 정하늘, 정상민, 김주호, 김희준,
배민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방극산 선수가 단독 인터벌 나섰고요. 박용범, 배민구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채빈, 문희덕,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의 연대 세력은 박준성, 한타키, 박성현이고 홍희철의 연대는 박일호하고 이명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채빈 이번 편성도 노을골 쪽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혼자 달아나고 쫓아 나설 수 있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 찾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누구든 쫓아올 수 있는 선수만 따라와라, 혼자 달아나는 경주를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후차권 선정도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임채빈이 몰고 가게 된다면 한타키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기 동기생입니다. 물론 졸업순위 1위와 17위 바닥권이었었던 한타키이긴 합니다만, 최근 한타키도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타키가 때리고 1번, 2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25기 협공위한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하고 박성현 세종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임채빈이 세종팀 앞선에서 가운데서 자리를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박준성이 때렸을 때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성현은 마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2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홍희철이나 박일호가 타전전으로 임채빈의 뒤를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박일호보다는 홍희철이 승부욕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혼자 달아났을 때 홍희철이 쫓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노골적으로 홍희철을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법수들인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우선 하고 싶은,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한타키 최근 들어서 뭐 시속감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마크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2번과 5번 동반 입상을 좀 더 우선 하시되 2번하고 7번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최래선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최래선 유리한 편성을 배정받았는데, 과연 이성용하고 최병일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죠. 원신제는 노련합니다. 정상민, 김민배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최래선이 고전 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5번, 1번, 4번으로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 7번, 6번, 3번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이 먼저 서두르고 최동현의 뒤를 원신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이 덮이면서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최래선도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 맞대결에서 최래선이 이런 편성에서만큼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지정훈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래선의 뒷자리를 이성용이 막혀 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성용도 마크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이 5번하고 4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준다면 4번과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이 때리고 최래선이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하지만 최동현을 몰고 가기보다는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원신제가 단연 돋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이라고 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래선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에서 최래선이 희생양이 됐었기 때문에 굳이 뭐 비파업 선들보다는 4번 달고 쏘면 이상용도 착순과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1번과 4번 파업 라인 쪽 먼저 노련한 원신제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덮고 시작하면 됩니다. 김민배가 힘을 쓰고 최동현, 원신재, 정상민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최래선 덮이면서 고전할 수도 있죠. 김민배가 힘을 쓰고 최동현이 반바퀴를 원신재가 몰고 가게 된다면 6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고,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파업선들에 의한 비파업선들에 의한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7하고 63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 챙긴다면 이성용 쪽에 1번, 4번 먼저 1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제가 봤을 때는 금일 편성 중 금일, 광명, 경주 중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전하면서 연속 출전하면서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회차 팀 간 대결에서도 막거려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고 자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문희덕, 전용규, 김형모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면 박병화 최근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양희천하고 김주석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관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박병화도 최근 들어서 고전했기 때문에 김관희 중심으로 배당은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관희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도 어중간하고 저치기 타이밍도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김주석이나 양희천 둘 중에 한 명이 마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하고 양희천이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파업 라인이죠. 어차피 비파업 라인 자리 잡게 된다면 5번, 1번, 7번이나 5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다 높을 것 같은데, 박병화가 젖히면 1번이나 7번 둘 중에 한 명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이 점수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과거 또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전 5번이 1번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다고 봐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문희덕하고는 13기 동기생이죠. 직선에서 1번 상대로 문희덕이 추입 나선다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일하고 53입니다. 5일하고 53. 그 중에서 5번과 1번 쪽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관희가 최근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하지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문희덕과 협공 가능하죠. 전용규와는 또 충청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6번, 3번하고 6번, 4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63하고 64는 함께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5번하고 1번 파업 라인이죠. 5번하고 3번을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종교가 과연 득점만큼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종교의 연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세인 반면 송경수는 상승세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교가 과연 송경수를 활에 나갔을 때 취입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한 살 더 어린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6번이 때려주고 5번이 머크에 나갔을 때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는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가 타점부터 때린다면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방극산이라는 선행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반바퀴 젖혀버린다면 정종규가 송경수 상대로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차분하게만 쫓아가게 된다면 송경수 상대로 정종교가 직선 취입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취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발주도 괜찮은 배민구가 5번의 뒷자리를 막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5번과 2번은
차선으로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죠.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5번하고 7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송경수가 5번의 뒷자리나 뒤뒷자리에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종규가 힘을 썼는데 송경수가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정종규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배민과의 전략적인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종규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극산이 힘을 쓰고 6번이 물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2하고 6-1죠. 6-2하고 6-1는 6-2하고 6-1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하고 6번이 정면 대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규의 연대가 상당히 많고 송경수도 정종규를 인정하고 정종규를 꺾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선수가 앞선에서 힘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버텨내지 못한다면 5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김희준을 중심으로 공태민, 박용범의 전략적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결승까지 가면서 시속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때리면 이번 편성 대열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 좀 갑갑한 견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이 때려주고 5번, 2번, 3번으로 먼저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를 상대로 김희준이 반박의 지점에서 크게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5번과 6번이 직선에서 추입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영수가 아무래도 강자들 앞에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민하고 박용범 중에서는 공태민과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희준이 동설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는 공태민하고는 수도권 연합이 가능하죠.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민을 앞장 세우고 5번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을 상대로 5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수가 힘을 써주고 이번 편성 공태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희준, 박용범 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김영수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공태민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희준이 때리고 2번하고 3번, 6번 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김희준이 때렸을 때 공태민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박용범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의 선행을 6번의 선행 2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눠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3하고 26입니다. 2, 3하고 26 경주권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김희준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5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단 복승이 중심이죠.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6번 정도는 배당이 어떻게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준이 빠졌을 때는 메리트 있는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파 충분히 보시고 26과 23 양분해서 노려볼 수도 있는 편성. 김민준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습 나섰을 때 신용 김영수의 선행을 공태민이 활용해 나갔을 때는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